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연구를 통해 학생의 성취도는 교사가 그 학생에게 기대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험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로젠탈은 18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중 20%의 학생들을 뛰어난 지적 잠재력을 지닌 영재다라고 분류해서 교사들에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학년이 끝날 즈음에는 두각을 나타낼 아이들이라는 암시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로젠탈은 순전히 무작위로 20%의 아이들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후 다시 시험을 치렀을 때 영재로 분류된 아이들의 점수가 실제로 높아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교사들의 기대가 그들을 영재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람은 기대한 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기대를 받은 사람은 기대를 의식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축적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기대가 현실화된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아니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신을 향한 높은 기대를 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공부할 것입니까? 365 공비타민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이영지 작가의 직장인 공부법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겪은 구체적인 노하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깨알 같은 디테일들인데 수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제가 낭독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부적합한 부분들도 있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서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아무것도 나는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셔야 정상이고요. 단 한 가지라도 나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당장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늘지 않고요. 혹여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가만히 들으시면요. 모두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들은 확실히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지금 눈앞에 개념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개념이 아리송해서 잘 잡히지가 않아요. 대강 책을 읽으면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끙끙대서 완벽히 이해하자니까 다소 귀찮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슬쩍 넘어가곤 해요. 중학교 무렵부터 수학 공부를 하면서 영어 문법 공부를 하면서 또 사회와 과학에서 낯선 용어를 접하면서 계속 해온 그때부터 해온 나쁜 습관입니다. 잘 모르는데 적당히 넘어가는 거. 이 습관이 그 뒤로도 계속되어 왔지요. 강의를 들을 때 대강 이해가 되면은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대강 한번 하면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여기고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틀려도 왜 오답이 나왔는지 끝까지 캐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갑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요. 앞에서 말씀드린 강약을 두어 공부하라는 조언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강약을 둬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부터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라고 말하곤 한다. 자리에 앉아 책을 오래 보면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반드시 그렇진 않다. 합격과 무관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그날 공부는 성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 공부의 속성을 알고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점들이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며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나는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물론 떨어지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 10년을 공부해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시험 공부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균적인 수험 기간 동안 공부하면 자신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 투자한 공부 시간 또는 책을 보는 횟수 같은 거에 집착하고 나도 그 양을 채우면 합격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 심지어 학원이나 독서실에 앉아 공부 시간만 채우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도 할 정도다. 1시간 중에서 50분을 자리에서 딴짓을 하다가 10분 동안 대충 책을 훑어보았음에도 1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이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스탑워치로 실제 공부 시간을 계산해 봐야 한다. 그래야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다. 책을 읽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필기를 했다고 해서 실력이 곧장 향상되는 건 아니다. 시험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출력되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헛된 것이다. 공부한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케이스다. 잘못된 공부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격 수기와 모의고사 결과를 왜곡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문제집만 많이 풀어보고 나는 합격했다 라는 수기가 있으면 그 내용만 수용하는 거다. 안 그래도 기본수 보기가 너무 귀찮았는데 이런 합격 수기를 보면 옳다구나 하면서 문제집만 보고 공부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과목의 체계를 다지지 못하므로 시험 합격을 보장해주는 좋은 공법은 아니다. 세 번째는 불합격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경우다. 시험에서 기대만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 후회와 자괴감이 밀려온다. 그러면 그 감정을 분출하기 위해서 잘못된 곳에 책임을 묻게 된다. 친구가 그날 술을 마시자고 전화만 안 했더라면, 혹은 학원 강사가 문제를 좀 더 잘 찍어줬더라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외부의 요인으로 시험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도 강사를 선택한 것도 모두 내가 결정한 것이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케이스다. 가끔 아무리 봐도 나보다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친구는 시험에 붙었는데 억울하게도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 의지가 바닥을 치곤 한다. 이렇게 되면 공부가 잘 되지 않고 결국 또다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내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겉으로 보기엔 나보다 공부를 안 한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정말 공부를 안 했는데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합격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경우일 뿐 나의 시험 준비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그런 친구를 보며 감정을 소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꼽아보자. 첫 번째, 무의미하게 반복한다. 물론 반복학습은 효과적인 공법이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루의 공부 시간 또는 책을 보는 횟수에만 집착하면서 목표량만 채우면 무조건 성적이 오를 것이라 기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횟수보다 어떻게 반복했는가이다. 여러 번 반복하며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반복했다는 뜻이다.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공부 유형에는 이런 게 있다.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작정 보기만 하는 경우다. 학부모나 선생님이
몇 번을 봤는지 혹은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기준으로 공부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한다. 직장인이 되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도 당장 오늘의 의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봤는지에만 집중해 공부하게 된다.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공부량만 채우고 빨리 그 의무감에서 해방되려고 한다. 그러면 공부량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 출제 포인트를 모르고 모든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집을 여러 번 봐도 전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핵심 문구를 강조해서 읽어야 성적에 도움이 된다. 동일한 강도로 모든 문장을 다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문제집을 보면 결국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의미한 반복을 줄일 수 있을까? 첫째, 기본서를 보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 단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요약해보고 책 옆에 적어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한다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둘째,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각 보기를 분석한다. 어디를 변형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었는지를 적어두고 자꾸 실수하는 부분을 체크해뒀다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기를 권한다. 두 번째, 기본서를 보지 않고 문제만 풀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시험 공부를 할 때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아는 것이 많아도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문제 풀이 방식의 공부는 체계가 없어서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양이 많은 기본서를 모두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서는 그 과목의 전체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기본서를 최소 한 번은 자세히 보는 게 좋다. 셋째, 복습을 하지 않고 강의만 듣는 식이다. 쉽게 공부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만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기도 한다.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강사가 설명한 것을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된 것은 아니다. 강의를 듣는 순간에는 이해하지만 혼자서 다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학습 과정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이 약해진 결과다. 문제 풀이도 똑같다. 강사가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을 보면 그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다시 풀었을 때 안 풀리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네, 본격 공부자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영지 작가의 직장인 공부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